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출발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실시간 조회 종목 탑10 확인합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안에서 확실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1등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SKT 유심 사태가 계속해서 좀 악재로 불거지면서 SK텔레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유비 벨록스가 유심 관련주로 10위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벤티즈랩 이번 달 4월 달 들어서 주가가 4배가량 올랐고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 보입니다. 정치인 관련주도 자리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오늘 신고가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자, 1등 자리에 들어가 있는 대보 마그네틱은 CATL 공급사로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 20% 급등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위원님과는 달달한 공략주로 다른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저희가 이 공략을 잘해서 수익을 챙겼었잖아요. 이 종목은 포지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9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자석 응용기계 제조라든가 판매 업체로 주로 자기장으로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탈철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개발을 해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배터리셀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 비아디와 같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의 고성능 탈철기를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죠. 중국의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나트륨 배터리에서도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전자석 탈철기를 납품하는 동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바닥권에서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조정 구간 거치고 금일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네, 동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세의 시작인 만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9포지션 잡아주셨고요. 보신 것처럼 지금 바닥에서 시세가 시작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등 자리 M디바이스입니다.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 중국 SSD 관련 업체인 M디바이스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접근 가능할지 포지션 세워주세요. 네, 9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된 SSD를 설계를 하고 제조하고 조립하고 또 검사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유통의 전 과정을 직접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죠. 이미 본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9포지션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77조 원 규모의 중국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동수서산의 SSD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대선 주자들의 AI와 또 반도체 정책의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는 저녁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금일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종목의 이슈라든가 최근에 유입된 수급으로 볼 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M디바이스는 신규 상장주로서 조정 거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또 상단 횡보,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상단 횡보를 해주는 상당히 아름다운 조정의 흐름이 나온 이후 금일 또 10% 가까운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슈와 또 그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부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1,000원짜리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상방으로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대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M디바이스도 굿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 세울 시간입니다. 오전장 다 끝나고 오후장도 변함없이 오전장에 잘 가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받고 있고요. 일단 미증시가 이 4월 달에
그 떨어졌던 지수의 낙폭을 다 회복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빅테크들의 호실적인 힘을 모아서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죠.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부진한 경제 지표로 하락했던 증시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끌어올렸고요. 또 장마감 후에는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우려를 안겨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긴 연휴 중에 징검다리 개장일인 금일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 가운데 지수도 수급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의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는 매매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연휴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월간은 현재 부진한 경제 지표들에도 빅테크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밤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 풋 또는 파월 풋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있을 이벤트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편안히 연휴를 보내시고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이 새롭게 재편이 되고 나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셔도 늦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또 본방송을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든든하게 챙겨놓고 연휴 이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종목 AS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4월 16일 공략주인 인스피온입니다. 저희 지난 거래일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고 8,000원대 지지라인 확인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8,050원 지지했죠. 오늘 6% 현재 급등 중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 추가 상승세도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동사는 그 보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SKT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동사가 유심 부족이라든가 뭐 2차 피해에 대한 이러한 이슈로 보안 관련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한다든가 개인정보 보관 관리라든가 파괴 솔루션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AI를 적용한 글로벌 1위 SAP 국내 파트너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피온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지난 방송에서 제가, 8,0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추적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8,000원이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적해 보셔도 좋을 종목, 또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피어는 8,000원대 지지라인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4월 25일 공략주인 나인테크입니다. 4,300원대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딱 한호가 모자라서 3,99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홀딩이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홀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부각이 된 게 나트륨 배터리 제조회사 에너지 11과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시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입평을 돌파를 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상방으로 또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또 동종목 같은 경우 4,300원까지 또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수익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여전히 4,300원까지 홀딩하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자, 오늘장 달달한 공략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5월장의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일 알미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사는 알미늄 아변 기술이라든가 또 그 다변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알미늄 제판 제조라든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죠. E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 또 관련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배터리용 양극박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 강하게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현재 바닥권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시세를 분출하게만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목표 주가 2,100원, 손절 라인 1,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